자, 잔삭을 갈 건데요. 이제 잔삭은 마우스 우측 버튼 누르고, 자, 곡면 정삭에 있는 잔삭이라는 기능을 사용을 해요. 곡면 정삭에 있는 잔삭. 마우스 자, 맞았어. 잘못 시켰을까봐. 곡면 정삭에 어디 갔냐? 잔삭. 이걸 누르고 모델을 또 다 잡아주세요. 공구 중심 영역으로 동일하게 여기를 쳐주시고, 여기요 이렇게 쳐주시고, 자, 마우스 오른쪽 여기서 만들게요. 마우스 우측 버튼 공구 관리자로 바로 들어갈게요. 공구 관리자 여기서 새 공구 생성, 마우스 우측 버튼, 자, 어셈블리 생성, 폴더 추가, 목록에서 가져오기, 마찬가지로 오픈, BT40, SK 10백 90짜리 기본 90짜리 공구 추가, 목록에서 가져오기, 밑으로 내리고 오픈, 보랜드밀, 더블 클릭, 공구 이름 한번 클릭하고 6볼 스탠다드, 길이를 내려서 40mm, 엔터, V 공구 수정, 번호를 4번인가요? 4번까지 갔죠. 4번 끝내기 하고 V, 자, 그리고 V 6볼 SX 10에 90짜리에 6에 6볼 쿨런트 키고, 절삭 파라메타 그대로 놓고 잔삭여유 똑같이 0.1 주고요. 잔삭 가공 파라메타에 들어가서 전체 공차는 1000분의 5고, 최대 가공 간격은 우리가 6볼이니까 0.25 줄게요. 0.25. 자, 여기서 말하는 전 구간, 내가 0도부터 전 구간을 연산을 하겠다, 내가 0도부터 30도까지 가공을 하겠다, 뭐 이거잖아요. 지금 우리가 쉘로 등고선에서 주는 것처럼 등고선 잔상에서는 0도부터 35도까지 가공을 했잖아요. 그거를 다 가공을 할 거고, 여기에서 선택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다중사용, 여기서 한 방향으로 절삭, 그러니까 한쪽으로만 절삭을 할래, 아니면 왕복으로 절삭을 할래, 아니면 스켈롭으로 절삭을 할래, 이 세 가지를 선택을 옵션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스켈롭은 얘 지금 이 상태에서 스켈롭 타고 올라가면 여기 이렇게 타고 올라가다가 여기 부두둑부둑 할 거예요. 에? 그러면 스켈롭은 안 되고, 여기서 제일 만만하게 쓰는 작업이 왕복에 다중사용 컷이라는 방법을 사용을 해요. 두 가지를 우리가 등고선하고 등고선 잔삭하고 두 가지를 썼잖아요. 얘도 잔삭 형태를 그런 식으로 가공을 하겠다라는 얘기예요. 이 옵션을 사용을 해서 다중사용 컷이라고 하는 구간을 사용을 해서, 자, 35도까지는 스켈롭 들어가고, 스켈롭 들어가고, 그렇지 않은 것은 등고선식으로 들어가겠다. 알겠다. 그리고 완만한 구간의 각도는, 근데 이게 지금 스켈롭이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가 안 들어갈 거예요. 상관이 없을 거예요. 근데 0도로 놓을게요. 0도는 45도나 하겠다. 다중사용 컷을 하면 이게 이제 왕복으로 했을 때 다중사용 컷을 안 하면 왔다 갔다 절삭을 하니까 가공 각도를 넣으라고 나오는 거고요. 지금 왕복으로 해도 상관이 없고, 지금 무조건 Z는 등고선 비슷하게 가고 나머지는 스켈롭으로 가겠다라는 옵션을 킨 거예요. 그리고 틈새는 동일하게 놓고요. 스텝이나 여기도 그냥 부드럽게 놓을까요? 루프, 곡면을 따라 놓고, 자, 잔삭 조건이라는 곳에 가요.
내가 이게 정삭에 있는 잔삭을 사용하는 이유는 전체적인 영상을 이미 가공이 끝났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 코너들만 남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공구 지름이 8파이를 썼고, 번호 반경이 4짜리인 8에 4R이면 풀알이죠. 풀알인 볼 공구를 사용을 했고, 확장은 내가 한 1mm나 0.5, 1mm 정도 확장을 하겠다 하고 확인을 한번 눌러주면, 아, 좀 당겼어야 되는데 잘못 당겼네. 이거 옵셋을 했어야 되는데 옵셋을 안 했네요. 옵셋을 넣었어야 되는데. 하면 지금 이렇게 가긴 하는데 조금 더 당겨야 돼요. 자, 왜냐면 바운더리에 막혀갖고 못 나가는 거거든요. 조금만. 어디 갔냐, 영역을 외측 기준으로 추가해서 5mm 정도. 왜냐면 이걸 잡았어야 되는데 안쪽을 잡았기 때문에 5mm 정도 옵셋을 좀 더 할까요? 한 8mm 할게요. 8mm. 확인 한번 누르고 보겠습니다. 잔상만 한번 시뮬레이션을 보게요. 나오면 볼게요. 나오고 하고 이렇게 봐서 잘 모르겠죠? 한번 가볼게요. 시뮬레이션을 봐야 하니까 처음부터 돌리기 또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재료를 하나 빼볼게요. 10번에다가 10번에다가 뺄게요. 자, 여기랑 10번에다가 얘에서부터 여기까지 가공 경로 공작물 모델, 여기서부터 5번까지죠 하고 V, 원본 작업의 정의 공작물 설정한 거 하고 V 누르면 소재가 나오겠죠. 우선 거기까지. 그리고 이제 걔를 거기서부터 이제 시뮬레이션 하게요. 좀 너무 지금 계속 앞에서부터 돌리기 그러니까. 나왔죠? 얘 또 그거 한다 그랬죠. 내보내기 안 찍히니까. 찍혔었는데 왜 안 찍힌지 모르겠네. 여기서 파일로 내보내기, 메시로 변환, 변환 하면 여기 돼 있다 그랬죠, 그죠? 그러면 재료로 이거를 내리고 뒤로, 이걸 앞으로 가야 되나? 뒤네. 하고 얘만 시뮬레이션을 할 거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공작물 설정에 여기서 메시 선택 완료. 메시 이름은 바꿀 수 있고요. 요거를 공장 우측 버튼 활성화 하고 여기서부터 시뮬레이션을 하게. 이렇게 해서 모이고 레벨을 좀 1번으로 다시 가고. 자, 해볼게요. 모이가고 하면
상태에서 잔삭을 한번 들어가보죠. 이런 식으로 톡톡톡톡톡톡 치면서 잔삭을 하고, 위에 이제 문지르고 바닥 긁고 문지르고 이렇게 해서 중삭을 하는 거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정삭으로 싹 문지르고 요거 복사해서 피치만 가늘게 딱 때리면 끝나는 거죠. 근데 이거 중삭에 지금 0.25를 놨는데 보통 뭐 1pc까지 놔도 상관은 없어요. 중삭이니까 한꺼번에 매기면. 근데 주의해서 꼭 이제 웬만하면 정삭을 하고자 하는 공구보다, 전체적인 정삭을 하고자 하는 공구보다 그 먼저 중삭까지는 작은 공구 한번 들어가줘야, 여러분이 만약에 잘못돼서 쿵 찍는 일만 없으면 제품이 튀거나 문제가 파먹는 일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전체적인 중삭을 밀고 그거 하고자 하는 정삭보다 한번 밀고 정삭이 들어가면 제품은 깨끗하게 나오실 겁니다. 이렇게 나오고 이런 식으로 하고, 이제 정삭이니까 얘랑 이제 여기서 얘랑 세 가지 컨트롤 C V, 하나 둘 셋 컨트롤 C 컨트롤 V 하고, 자 파라메타 공구 그냥 그대로 쓸게요. 제로. 근데 여기서는 정삭일 때는 빼먹지 말아야 되는 게 꼭 있죠. 이거 쉘로우 조건 추가해서 피치도 당연히 0. 지금 8파이니까 0.4는 줘야 될 것 같고, 0.3이나 0.4는 줘야 될 것 같고, 추가 조건에서 절삭을 안 하겠다. 그러니까 내가 35도 이하는 아예 절삭을 빼겠다. 꼭 잊어버리지 말고 이제 빼야 돼요. 정삭에서는 굳이 완만한 데는 찍을 필요가 없다. 중삭에서는 만약에라도 튀어나온 애들을 제거하기 위해서라도 들어가야 되는 거고, 빼주고 하고, 그 다음에 여기 공차를 또 연탄이 여기 그냥 퍼센테이지 90까지 올리세요. 확인 하고, 제로 놓은 거 맞죠? 그럼 확인 한번 보면 되고요. 하고 등고선 지나가. 등고선 지나가게 되고, 그 다음에 파라메타에서 여기는 똑같죠. 제로고 등고선 잔상에서 피치만 내가 아까 0.4 줬으면 0.27은 줘야 돼요. 0.27이나 0. 그러니까 원래 등고선에선 닿는 면적이 넓으니까 좀 더 가고, 완만한 구간에서는 이게 지금 0.27을 주면은 스켈럽 높이가 1000분의 얼마밖에 안 되긴 하잖아요.
근데 3분의 1은 제일 뾰족한 구간이 닿는 거잖아요. 제일 뾰족한 구간이 닿는 거기 때문에 등고선은 이면이 넓은 면적이 다 각이 센데 이렇게 닿고 있잖아요. 근데 제일 이건 완만한데 뾰족한 데가 닿고 있어. 그거에 3분의 2 정도만 주신다고 보시면 돼요. 하고 그대로 확인 한번 눌러주면 돼요. 이거는 틈새 이송 거리만 줄이면 이거 지금 조금 더 키워야 이게 안 떠요. 뜨는 거야. 근데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고 뜨면 뜨는 대로 그냥 놔두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하고 15 이상 줬으니까 자 여기서 15 안 줬나? 틈새 이송 안 줬네요. 여기 한 15mm 주면 뜨는 구간이 15나 여기다가 10mm 정도 줄까요? 10mm 이상은 그냥 이어라 라고 하면 뜨는 구간이 좀 줄겠죠? 정도 줬어요. 10 정도 틈새 이상. 그래야 아까보다 뜨는 구간이 좀 줄긴 하겠죠. 그래도 이제 15 이상 떨어지면 써라.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게 됩니다. 네, 너무 그 다음에 잔삭도 마찬가지로 빵이 되겠죠. 빵 하고 0.15 그죠? 빵만 주면 되고 그 대신에 따로 그냥 0.2 그냥 그대로 가도 될 것 같아요. 0.2 정도 줄까요? 0.2 정도 주고 확인 한번 누르면 완성이 되죠. 여기까지 한 걸 시뮬레이션 보고 하면 그 뒤쪽에 샘플 있잖아요. 그게 이걸 축소를 한 거니까 그거대로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걔는 이제 고속가공 툴로 낸 거고 거의 똑같아요. 똑같고 뒤에 보시면 깨끗하게 나오잖아요. 이게 케미 문제가 아니고 작업하는 순서의 문제 항상. 장비빨은 당연히 있죠. 금융장비하고 장비빨은 하다못해 AICC2는 있어야 됩니다. AICC2는 있어야 돼. 금융 옵션. AICC2가 없으면 20불로 깡통이면 가다 말다 하죠. 가다 말다. 근데 그것마저 없으면 그냥 파먹고 지나갑니다. 그리고 데이터는 이게 지공이 지공삼으로 출력이 나가야지 여러분들이 편하게 나가셔야 될 거예요. IJ로 웬만하면 내보내지 마시고 BP 주는 거는. 그래서 시뮬레이션을 여기서 여기까지 보면 제 뒤에 있는 샘플 조그마한 것들은 다 로보드릴을 해서 작업한 거예요. 로보드릴 하나. 아까 이건 장삭을 하는 거고 급경사만 아니면 이제 중삭 때는 이렇게 치잖아요. 근데 너무 급경사만 아니면 이 정도까지가 아니라 조금 완만하면 중삭까지는 톡톡톡 쳐서 밀고 전체적으로 스케일업으로 가도 크게 문제가 되잖아요. 너무 세지만 않으면, 너무 직각부가 세지만 않으면 정상에서는. 근데 중삭까지는 밀어야 돼요. 왜냐면 진짜 여기를 타고 올라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웅 하다가 이제 점점 폭이 좁아지잖아요. 빠르게 떤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잔삭의 개념상 우리가 이거를 얘가 지금 인식을 하는 게 딱 지름만 인식을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나는 8파이로 해서 12파이 볼을 했어.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되는 건 그 반을 넘기지 말고 들어가야 돼요. 10파이, 12파이 했고 6파이 했고 건너뛰어야 돼요. 12, 6, 3, 0.5, 0.5까지 있어. 그럼 그 중간치를 계속 중간을 넘기지는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이건 시뮬레이션 돌고 있지만 이렇게 알이 남은 게 있어.
그죠? 여기 R이야. 근데 내가 이게 지금 12R이야. 근데 5볼이야. 5볼로 중삭을 넣었어. 여기 한번 치고 여기 한번 치고 이렇게 안으로 들어와. 그 다음에 여기 기둥 남죠? 에? 여기 안에 들어가서 부러져요. 떨던가. 그러니까 무조건 반파이 이상으로 잔상을 가져야 돼요. 에? 순서가 12에서 내 그냥 건너뛰고 5파이 4파이 넣으면 걸려되는 거죠. 이게 자동 중삭에서는 파이를 인식하고 지금 남은 영역을 인식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잔삭에서는 지금 파이 얼마다 들어가잖아요. 그럼 코너만 이게 정상만 나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여기가 이게 모이다 보면 여기가 이제 여기가 다 들어가고 ปุ๊ 부러지는 거죠. 이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타고 올라다니면 부러지고. 등고선 표현 가공 이제 등고선 잔삭 들어가겠죠. 자, 여긴 때릴 수가 없단 말이야. 이미 잔삭이 다 돼 있기 때문에. 그죠? 얘 코너에서 떨을 이유가 없어. 그죠? 하고 등고선 잔삭. 그죠? 여기 왜 안 나왔지? 이상하네. 그래서 마무리가 되겠죠. 그래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여기 왜 안 나는지 모르겠네. 왜 그러지? 뭐가 있나? 우선 뭐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게 됩니다. 등고선이 바운더리에 막힌 나와야 되는데 이쪽 각이 이게 조금 뭐가 문제가 있는데. 안 나올 이유가 없는데요. 35도인데 45도로 들어가 있어. 35도 구간. 아까 우리가 쉘로우를 35도를 먹이잖아요. 근데 여기가 조금 45도 들어가 있으니까 좀 빈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우리가 고속 가공 들어갈 거예요. 이제 여기까지는 뭐 주로 쓰는 것들 몇 가지를 설명을 한 거고, 이제 메인은 이제 고속 가공으로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고속 가공에서 시작을. 아직 우리에게 시간이 아직 여유가 있어요. 이틀하고, 그죠? 이틀 정도 있으니까 편하게. 자,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앞에 거는 뭐 그냥 예전 툴패스니까. 왜냐면 예전 툴패스가 몇 가지가 여기 아직 살아남은 게 있어요. 투영 알잖아요? 포켓도 예전 거, 이것도 예전 거, 그 다음에 수직 가공도 예전 툴패스고, 이게 등고선도 지금 방금 한 거고, 그 다음에 펜슬은 고속이 들어왔고, 얘네들 다 고속이 들어왔어요. 면방향이 고속이 안 들어왔고, 이렇게 들어와 있으니까 어차피 한 번은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우선 저장을 하고, 자, 우선 이제 고속으로 갈 건데, 예제 투영이랑도 할 거고, 우선 충돌 체크 나는 걸 할 거예요. 충돌 체크 나는 걸 해야 되니 다시 2번 끄집어 낼 겁니다. 2번을 다시 이 창에 열어주세요. 올라? 잠깐만요. 작업 경로가 가져오네. 2번을 여기다 놔야 되는데 여기다가 시작을 할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애를 갖다 불러올까요? 아무것도 없는 애를 불러다 볼게요. 이렇게 하고 마우스 오른쪽 평면. 자, 하고 얘를 파일 다른 이름으로 저장.
해서 이마스터로 저장은 하는데 다시 고속이라고 넣을게요.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조금 마음에 안 드는 게 몇 가지가 있어. 이제 자 머신에서 이제 24로 오면서 그래도 많이 23, 20이면 점점 마스터캠이 그래도 많이 발전을 하고 있어요. 많이 발전을 하고 예전보다는 많이 이제 3D 쪽에서도 그렇고 좀 나아지곤 있는데 아직 마음에 안 드는 게 좀 아직 많이 있습니다. 우선 마스터캠 자체가 용량이 큰 거를 출력이 나갈 때 너무 힘들어해요. 데이터 PP 그리고 뭐 거의 대부분 다른 캠이 하는 거 많이 따라서들 똑같이 듣고 있으니까 다 자, 아무거나 하나 들어오고요. 그리고 다른 캠들은 조금 가벼운 게 처음에 모델을 불러오면 얘가 서피스로 다 바꿔요. 마캠은 계속 붙잡고 있는 거고, 왜냐면 모델 수정이 안에서 이루어지니까. 근데 거의 때 다른 캠이나 뭐 MS, NCG, 파워밀 변환이 모델이 거기 수정이 안 되거든요. 불러오면 얘를 우선 서피스로 바꿔서 읽어요. 껍데기밖에 없는 상태로. 그래서 뭐 그런 차이도 있고, 하이프밀도 마찬가지로 특정하게 내가 솔리드 상태로 불러오겠다라는 옵션을 체크하지 않으면 무조건 우선 서피스로 불러 들여옵니다. 모델을 수정을 할 때는 또 이제 들어가겠죠. 자, 마찬가지로 들어오고 얘 같이 돌려주겠습니다. 와이어프레임, 실루엣 바운딩 박스 편집 하고 바운딩 박스 만들었어. 내가 또 그 자리에다가 했나? 다 빠꾸 하고요. 레벨 다른 데다가 할게요. 바운딩 박스 2번에다. 와이어 프레임 2번에다 바운딩 박스 하고 좀 방향을 좀 돌려보겠습니다. 방향을 좀 돌려주세요. 아이고 2D로 나왔네. 다시요. 바운딩 와이어 프레임 바운딩 박스 하고 마우스 오른쪽 평면. 화면을 좀 돌릴게요. 아까 우리 원래 돌리던 대로 이쪽이 원점으로 하게, 이쪽이 한 바퀴 돌면 여기가 원점이겠죠? 찍고 돌리고 다이나믹 좀 보기 편한 쪽으로 여기서 이렇게 돌리고 한번 찍고 여기 찍고 180도 이렇게 올려주세요. 엔터 엔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갖다 놓으세요. 이게 시작을 하겠습니다. 갖다 놨고요. 저장을 누르고 30분 됐으니까 그냥 좀 길게 쉬고